이제 확실히 뉴캐슬 중원이 진짜 프리미어리그 탑 3다. 토날리, 기마라잉스, 조엘링톤 이 선수들의 에너지 싸움, 또 뭐 볼 돌리는 싸움 이런 거 했을 때 이길 중원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오늘 선발 라인업에 에릭센이 3선으로 선발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가르테, 에릭센 이 두 명으로는 이 뉴캐슬의 3명의 중원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 우가르테는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이 있지만 에릭센은 사실 이럴 걸 알고 쓴 느낌? 왜냐면 맨유가 지금 유로파리그에 어떻게 보면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리그의 경기에서도 완전히 힘을 줄 순 없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맨유 입장에서는 지르크지를 잃었다는 게 많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사실 경기는 뉴캐슬이 홈이기도 하고 워낙 홈에서 강한 팀이기도 하고 뉴캐슬 이번 시즌 좋기 때문에 맨유가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르크지가 오늘 희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 그리고 브루노랑 주고받는 템포도 좋으면서 야 이거 유로파 때 지르크지 톱으로 쓰면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심지어 마지막에 나갈 때도 잘하다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3, 4명 제치다가 햄스트링 부상 당하면서 나가게 돼가지고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 진 것보다 지르크지를 잃었다는 거, 이제 톱이 호일룸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이게 타격이 많이 클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뉴캐슬에서 또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라멘토하고 머피인 것 같아요. 리브라멘토는 좌우 모두 가능하다는 게 정말 좋은 장 같고요. 또 리브라멘토가 뉴캐슬 2번째 골 만들 땐가? 그때 왼발로 거의 더블라이너 패스를 했어. 바로 앞에다 컵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머피에게 길게 돌려준 그 패스가 정말 레전드였고요. 반스도 움직임 좋았고. 그리고 제이콥 머피가 뉴캐슬에서 되게 해주는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 클래식 윙어 역할도 되게 잘해주고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기여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좀 뒤늦게 터졌지만 지금 뉴캐슬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존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래도 맨유 경기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맨유가 사실 안 좋았을 때는 경기를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건지 이게 보이지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맨유 축구가 어느 정도 주 무기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자리를 잡는 느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맨유의 축구는 막고 카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역습 나가는 시스템에서 옛날과 가장 큰 차이는 슈팅까지 나오는 비율이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게 크다. 그런 것들은 서로가 공간을 잘 나눠 먹을 줄 알고 누가 어디 띄워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 같고요. 확실히 가르나초를 오른쪽에 두다 보니까 슈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공격의 마무리를 가르나초가 아닌 다른 선수가 하게 되는 그런 빈도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슈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가르나초 득점 과정에서도 우가르테 2명 버티고 달로가 스피드 내면서 사이드로 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가주면서 선택지를 늘려준 거. 그러면서 가르나초가 프리하게 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가르나초의 슈팅도 반박자 빨랐어. 타이밍에 그냥 맞춰서 갖다 댄 거. 요것도 괜찮게 봤습니다. 확실히 지난 맨시티전부터 역습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스. 와, 얘 스피드 레이서네, 그냥. 뭐, 고든도 빠르고, 머피도 빠르고, 이삭도 빠르긴 한데, 반스는 진짜 발이 안 보이는 것 같아. 특히, 마즈라위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을 때 그 공 챙겨가지고 골 넣는 거 보면은, 이 스피드가 억제가 안 되더라고요. 맨유 선수들이. 가뜩이나 이제 에릭센이 그걸 막아야 하는 중앙 미드필더에 서다 보니까, 아예 억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뉴캐슬이 이 댄번이 키가 크다 보니까 댄번을 위주로 한 세트피스 패턴들이 꽤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일단 신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아까 코너킥, 프리킥 같은 거 할 때도 일부러 댄번을 파포스트 쪽에 갖다 놓고 댄번 머리 보고 올리고 또 헤더로 안쪽으로 집어넣고 막 이런 싸움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뉴캐슬 첫 골은
저는 약간 옛날 뭐 MSN 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그 티키타카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던 득점이었어. 와.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가운데에서 좀 공의 파워가 셌는데 그걸 침착하게 이렇게 떠 있는 거를 토날리 쪽으로 주고. 토날리 마무리 퀄리티도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 맨유는 해리 아마스 선발 출전했는데 공격적으로 번뜩임은 조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수비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맨유가 그래도 유로파리그 데뷔해서 에릭센 같은 선수를 원래 같으면 뺐을 텐데 풀타임으로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제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 힘을 아껴주면서 아무래도 유로파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교체긴 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르는 선방은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킥이 좀 아쉽긴 했네요. 근데 워낙 이 뉴캐슬이 에너지 레벨이 끝까지 안 떨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뉴캐슬이 처음에 막 전방 압박하면서 나중에 힘 빠지면 좀 에디아우가 운영식으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에디아우가 아파서 경기장에 못 나온 게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굳이 아끼면서 실리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똑같이 플레이를 했고 에너지로 뉴캐슬이 끝까지 잡아먹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뉴캐슬이 승리를 거두면서 노팅엄 57, 뉴캐슬 56, 맨시티 55, 첼시 54 이렇게 됐고요. 뉴캐슬이 아직 한 경기를 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2게임 했는데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승점이 59점 되면서 3위로 도약하게 되고요. 지금 뉴캐슬 기세 보세요. 4연승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캐슬의 챔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유럽 대항전 안 나가고 베스트 11을 어느 정도 집중해서 돌릴 수 있는 게 이번 시즌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리그컵 우승까지 하면서 이 흐름을 제대로 탔다.